하는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은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박주현 변호사의 칼럼인데요. 스카이데일리에 올렸네요. 제목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예고 시연회. 이거 몇 번 지적이 나왔고 이봉규 TV에서도 방송을 했지만 아주 조목조목 아주 잘 모르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데요. 두 제목 보니까 선관위 민주주의의 기본 공정선거 원칙 조차 훼손 대선 투개표 절차 시연회 부정선거 예고 선전포고 급격 천만 부정선거 방지대에 나서 막아야 나라 지킬 수 있어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밑둥부터 흔들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조건은 공정한 선거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관을 통해 이 단순한 원칙조차 무너지고 있다. 10일 열린 선관위의 대선 투개표 절차 시연회는 공정한 선거를 약속하기는커녕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낸 현장이었고 국민의 불안을 씻어내기는커녕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었다. 이번 시연회에서 가장 분노스러웠던 점은 선관위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태도였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도 기존 선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며 그간의 국민적 문제 제기를 대놓고 무시했다. 국민이 아무리 의혹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더라도 선관위 내부에서는 이미 부정과 불신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선관위는 봉인지도 봉인 방식을 몰래 잔류형에서 비잔류형으로 교체했다. 잔류형 봉인지는 투표함이 개봉되면 반드시 흔적이 남지만 비잔류형 봉인지는 아무런 흔적 없이 봉인을 벗길 수 있다. 일련 번호도 없고 봉인지 관리 대장도 없는 것도 문제인데 비잔류형으로 바꾼 것은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그런데 선관위 관리과장은 잔류형 봉인지 설명한 적이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기만했다. 그러면서 종래 설명해왔던 홈페이지 등의 잔류형 봉인지 설명 자료마저 비잔류형으로 수정해버렸다. 부정선거는 선거의 모든 투개표 절차에서 이루어지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CCTV를 멈추게 해놓고 선관위에 보관된 투표함에 대한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4.2 보궐선거에서도 선관위 8개 지역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CCTV가 멈춘 사실이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를 단순 과부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CTV가 멈췄다면 개표장에서 이상한 투표지들이 나왔다면 국민이 의심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 것이다. 이 와중에 선관위는 참관인들의 24시간 감시 제한을 묵살하며 CCTV만 믿으라는 오만한 태도로 국민을 어이없게 했다. 컴퓨터 과부하는 부정선거 조작질하다 걸린 것 아닌가? 국민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선관위 내부의 보안 수준은 낮고 내부 직원들의 자질은 심각하게 의문스럽다. 국가기관 보안 점수 중 꼴찌인 31.5점을 받은 선관위는 스스로 100점을 부여했고 경력직 100% 부정 채용이 공인된 범죄 집단이다. 서버는 해킹당하기 쉬운 환경이고 내부자 조작 가능성 역시 범죄자들이 채용된 기관이라면 중언부언할 필요 없는 사실이다. 이런 곳에서 만들어낸 선거 결과를 어떻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전투표 관리의 허점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없애려면 사전투표함을 옮기기 전후에 반드시 무게를 측정해야 하고 일반 시민들과 경찰이 24시간 상주하며 투표함을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여전히 이러한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투표지 바코드는 일부러 일련 번호를 지웠으며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고 인쇄 날인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외국인의 투표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2번, 3번 중복 투표를 하더라도 서버만 조작하면 이를 국민이 알 방법이 없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만든 사전투표 시스템은 편리성은 강조하지만 선거인 명부가 없고 이는 곧 부정선거의 발판을 제공하는 불투명한 구조를 강화한다. 30만 명 이상의 선거 종사자가 있지만 사전투표 수를 세는 공식 인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런 엉터리 선거 제도로 진행되는 대선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까? 수출된 나라마다 부정선거의 온상이 된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 역시 부정선거를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대체 왜 부정의 씨앗을 곳곳에 뿌리면서 거두지 않는지 일부러 조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다. 선관위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한데도 곳곳에 부정선거를 위한 장치만 있고 심지어 이를 예고하고 거짓말로 덮을 뿐
결코 바꾸지 않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워싱턴 시팩 행사에서 당신 생각이 내 생각이야 라고 극찬한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창 변호사는 한국은 베네수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팍스뉴스는 한국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이 99%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대내외적으로 부정선거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6.3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영영 되찾을 수 없는 마지막 선거가 될지 모른다. 베네수엘라는 부정선거에 의해 25년간 친중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나라가 망했고 1,000만 명 이상이 나라를 떠났다. 대한민국도 중국의 속국이 되고 우리 국민이 소수민족이 될지 모른다. 시진핑 쉐쉐 하며 살고 싶은가? 깨어난 국민들은 모두 부정선거 방지대에 가입하고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 1,000만 명 이상이 부정선거를 막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부정선거 범죄자 카르텔이 부정선거를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도록 성난 민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번에 망한다. 자, 이런 칼럼인데요. 박주현 변호사도 그렇고 이를 소개하는 이봉규도 그렇고 부정선거에 도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또 하는 거는 수백 번, 수천 번을 해도 고쳐지질 않으니까 또 하는 겁니다. 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고쳐지질 않아요. 고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언론들은 그냥 또 이번엔 괜찮겠지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국힘당도 이번엔 안 당하겠지 하고 선거에 응한답니다. 후보자들이요. 애타는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박주현 변호사고 그중에 하나가 이봉규입니다. 그리고 광화문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 부정선거 없는 세상을 애타게 원하고 이것만 고쳐달라. 이것만 고쳐달라. 사전투표 폐지하라. 대만처럼 수개표하자. 하는데 하나 까딱 안 하고 지금 그대로 하겠답니다. 이 논란 많은 부정선거를 논란이 많으면 아니 지금 우리 100번 양보합시다. 100번 양보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안 했다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 그래. 부정선거 안 했다고. 그런데 온 국민의 한 절반 가까이가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까지 했어요. 이런 와중이라면 이 논란이 이렇게 증폭된 와중이라면 자 부정선거는 우리가 안 했지만 논란이 증폭되고 있으니 논란을 가라앉히고 축복된 선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양보해서 사전투표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닐까요? 부정선거를 안 했다고 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물며 부정선거의 증거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고 지금 몇 년 동안 여러분들 외우시는 거 많죠? 일일이 설명 안 합니다. 그런데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하겠답니다. 이번 선관위 시연회에서도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냥 하겠답니다. 시연회에서 불합리한 점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봉인지도 설명하고 이랬지만 그냥 또 하겠대요. 우겨요 그냥. 왜? 이번에 판 끝나니까. 부정선거로 이재명 대통령 되면 판 끝나니까. 부정선거 이제 더 이상 밝힐 수 없는 세상 되니까. 왜요? 부정선거 떠드는 놈들 다 입 처맞게 할 자신 있으니까.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니까. 그는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눈 하나 까딱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들은 우겨라. 우리는 배쨘다. 너들은 떠들어라. 조금 있으면 끝난다. 며칠만 참자. 참으면 니들은 끝이야. 이재명 대통령 되면. 어디서 떠들어. 언론도 눈치 봅니다. 이재명 눈치 보죠. 심지어는 국힘당 국회의원들도 이재명 눈치 봐요. 사법부도 눈치 봐요. 이번에 보셨죠? 8대0 헌재도 눈치 봐요. 경찰들 지금 뭐 압수수색 전 청와대 아니죠. 경호실 압수수색 하느라 난리예요. 검찰도 그렇고요. 공수처 저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또 뭘 어떻게 하겠다고 난리죠. 이게 나라입니까? 양아치들도 이렇게 못해요. 근데 나라가 이런 짓을 저지르는데 국민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고든창이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고요. 베네수엘라로 되면 베네수엘라가 우리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서 1,000만 명이 나라 떠났어요. 1,000만 명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 떠났어요. 돈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빵 하나 살려면 이만큼 돈 가져가고 개판인 나라에서 살아요. 그 여자들은 몸 팔러 국경을 넘고 그런 나라가 됐어요. 잘 살던 나라예요. 베네수엘라. 아주 부국이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돈 있는 사람들 벌써 많이 떠났어요. 이재명 대통령 될까봐. 막상 되면 어떡할까요? 아이고, 기업이 투자하겠습니까? 떠나죠. 해외 투자가 올까요? 왔던 투자도 빼죠. 돈 있는 사람은 빼돌리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없는 돈으로 이재명은 막 퍼주기 정책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 인심 살라고. 그러면 국가 부채는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국가 파산하죠. 중국이 접수하죠. 파산한 나라. 중국이 무슨 헤지펀드입니까? 나라 접수하게 만들게. 그럼 우리 국민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대로 선거 치르려며요. 치러보시죠. 당한다면 무슨 얘기 하시려고. 언론은 취재 안 하죠? 당한 다음에 니들 언론에 간판 달고 아유 부끄럽지 않냐?
부끄럽지 않아? 기자들아. 너들 진짜 부끄럽지 않니? 기자 윤리 있는 거니? 판사들 부끄럽지 않아? 헌법재판관 8명은 얘기도 안 해요. 그건 역적들이니까. 특히 그 정형식, 아유, 그 진짜. 네가 더 나빠. 문영배보다 더 나빠. 막 8명은 제쳐두고요. 부끄럽지 않냐? 돈 많이들 쳐드시고 그래 많이 배불리 먹고 살아라 그래. 너들 잘 살아라 그래. 나라는 그냥 쑥대밭 태우고 그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겠다. 그 주렁주렁 다이아 반지 마누라들 차면 참 뽀다구 나겠다. 개 같은 나라가 되는데 다이아 반지 주렁차는 뽀다구 나겠다. 아이고 샤넬 입으면 참 뽀다구 나겠다. 열심히들 호황 피아 찬란하게 사세요. 개 같은 나라 됩니다. 몇 년 남은 게 아니라. 고든창이 그랬잖아요. 곧 베네수엘라 된다. 팍스뉴스는 99% 이번에 부정선거 당한다. 2달도 안 남았어. 한 50일 남았나? 50일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안 가냐? 상상이 안 되냐? 이번 그 너는 먹고 할 일 없냐? 맨날 부정선거 타령만 하게. 지겹지도 않냐? 아주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아주 네 방송 보기 지겹다. 내가 아주.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놈 그 자식은 7년 전서부터 그거 방송 지금 또 하고 어저께도 또 하고 아주 지겹다. 봉규야 그만해라. 많이 묵었다 아니가 이거죠. 당한 다음에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한 다음에 그런 얘기 하지 마.